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실무 이론 76회 FAT 1급의 실무를 먼저 하랬죠. 실무를 먼저 한 다음에 이론으로 와라. 요 순서대로 하는 게 여러모로 좋아요. 그리고 미리 한번 풀어보시랬죠. 자, 갑니다. 자, 그리고 AT는 항상 이렇게 만화가 나오죠. 시험 볼 때 지루하지 말라고. 자, 이 과장 답변에서 알 수 있는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 아하, 이 생기초죠. 생기초. 김 부장이 이 과장 답변, 이 사람 답변이죠. 이 과장님 영업부 박대리 부산 출장 비용 옷 지출했습니까? 그랬더니 출장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가지급금 처리했대. 에이? 갑자기 가지급금? 그럼 차변에 가지급금, 대변에 현금 이렇게 됐었겠죠. 그럼 대변의 현금은 당연히 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 2번하고 4번 중에 하나가 답이고, 가지급금은 사실은 이건 가지급금은 자산이 아니에요. 엄밀하게는 임시계정이야. 임시계정이니까 자산은 아니다. 그런데 생기초 할 때는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걸로만 따지니까 부채는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근데 임시계정이지만, 원래는 임시계정이지만, 자, 여기 잠깐 프로그램 보시면 계정 가오 및 적요 등록에서 가지급금이 어디냐 모르면 컨트롤 F 또는 F2번 누르고 기다려보면 가지라고 검색해봐요. 그럼 가지급금이 어디냐 하면 여기 134번에 있어. 134번이 여기가 자산이거든요. 자산 쪽에 있어요. 유동자산 쪽에 101번부터 145번까지 여기는 당좌자산이고 146번부터 175번까지, 그러니까 175번까지는 다 자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으로 세팅돼 있다. 임시계정이라는 항목이 따로 없으니까 여기 자산, 부채, 자본이지 여기 임시계정이라는 파트는 없잖아요. 따로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 있지. 그러니까 프로그램상으로는 원래는 임시계정이 맞다. 그러나 마치 차변에 있으니까 자산처럼 이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하는 겁니다. 다음 넘어갔더니 2번 다음에 해당되는 재무제표가 뭐냐는데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보는 순간 현금흐름표. 물론 FAT 1급에서는 어려운 거지만 일정 기간 기업의 현금 흐름, 유입료, 유입과 유출, 현금 흐름, 유입과 유출에 관한 정보는 현금 흐름표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변동, 플러스 주석이 있죠. 주석까지. 자, 다음 도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가 뭐냐. 이때 영업이익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은 매출총이익 나오고 거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되죠. 물론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혹시나 머릿속에 없다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클릭해보면 여기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거기서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 이런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해도 되긴 됩니다. 어쨌든 결론은 판관비까지 해당되는 거 여기까지를 찾으라는 얘기지. 여기에 해당 사항 없는 거 뭐다? 그럼 이 다음에 나오는 게 플러스 영업외 수익하고 마이너스 영업외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의 비용에 속하는 것들은 오면 안 된다는 거지. 직원들에게 보는 순간 811 복리후생비, 회수불능 매출채권 대손 처리했다 835 대손상각비 다 판관비입니다. 이자 비용하는 순간 영업의 비용 정답이고요. 정답. 보험료는 판관비죠. 자, 보험료 이것들은 다 판관비입니다. 판관비가 끝나는 말이 여과된 비료잖아요. 여과된 뭐요? 누가 이렇게 썼어? 끝나는 말이 여과된 비료였죠. 여과 비료로 끝나는 말 이게 판관비잖아요. 그 다음 무슨 손실 이익이기 이건 영업의 비용이죠. 손실 이익이 이런 것들은 영업의 비용이더라. 어려운 거 아니겠죠. 그 다음에 과목을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걸로 옳은 걸 찾으라. 유동성 배열법은 우리 여기도 나오지만 우리 이거 실기 프로그램에 계정 가오 및 적요 등록 있잖아요. 요 순서. 그 중에 자산 중에 유동자산, 유동부채를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런 순서대로 적는 걸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품은 재고자산, 그다음 당좌예금은 당좌자산, 개발비는 무형자산,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됩니다. 제일 먼저 올 게 이거죠. 나로 시작한 거. 나로 시작하고 그다음 가로 가야 돼. 나가 그 2번이 답이죠. 그래서 당좌 재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이런 순서죠.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거래에 대한 붕괴로 오른 거, 거래처가 파산해서 받으러움을 못 받게 됐대요. 근데 충당금이 있대. 그럼 대변으로 일단 받으러움이 없어져야 되겠죠. 받으러움. 3번은 탈락, 4번은 탈락. 그리고 충당금이 있었대. 충당금. 그럼 충당금 있으면 충당금으로 메꿔줘야 되는데 충당금이 41만 원 있었대요. 어음은 70만 원이에요. 그럼 이거 1번 탈락. 70만 원, 70만 원. 나 아니면 라했죠. 그 다음에 41만 원까지는 맞는데 갑자기 환입은 왜 나오냐? 대손상가비가 나와야죠. 그게 나번이 답이죠. 나번이 답이고 환입은 결산 때 대손을 추정할 때 나오는 거죠. 전혀 다른 겁니다.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거래 회계처리 시 차변의 과목으로 오른 거 본사 업무용 건물에 중앙집중식 냉난방 장치하는 순간 딱 보면 눈치챘죠. 가치 증가, 내용연수 연장, 가치 증가 또는 향상 이런 것들은 무슨 지출? 냉난방 장치만 봐도 알죠. 이런 것들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따라서 자본적 지출은 해당되는 자산의 원가의 산입이다. 토지, 건물이구나. 건물이죠. 건물이죠. 건물. 4번이 답이고 건설 중은 아니잖아요. 지금 건설 중은 아니니까 4번이 답입니다. 만약에 수익적 지출이었다. 3번. 그래서 3번은 수익적 지출이었을 때는 3번. 됐죠? 이상 없고 8번. 종업원 김한공 씨가 퇴사해서 퇴직금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는데 충당부채가 있었대요. 자, 분계로 맞는 걸 찾으래. 대변에 보통예금 나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1700이죠. 얘는 뭐니? 날은 탈락됐고 1700. 얘는 뭐야? 왜 2000이야? 이것도 탈락됐고. 됐죠? 1, 3번 중에 하나입니다. 1, 3번 중에 하나인데 답이 있잖요. 충당부채가 2000이 있대. 그럼 충당부채에서 없어지는 거니까 답번이죠. 원래 충당부채 대변에 있었잖아요.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할 때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설정해놨던 거잖아요. 그거를 없애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답은 3번이죠. 그 다음 세법 나오네. 세법. 부가세법상 납세지 및 사업장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사업자의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가 원칙이죠. 맞죠?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니문이다. 맞지요? 부동산 임대업은 좀 모를 수도 있죠. 좀 어려운데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직매장과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맞지요. 그럼 1, 3, 4가 1, 2, 4가 맞으니까 답은 3번이죠. 부동산 임대업. 이때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매매업 헷갈리다고 조심하라고 그랬죠. 임대업은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그건 매매업일 때고 임대업일 때는 업무총괄 장소죠. 본사 업무총괄 장소입니다.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어디 갔니? 이건 아니네. 옳지 않은 거 설명은 없네. 잠깐만요. 직매장과 하치장이 아니고 잠깐 글자를 읽다 말았네. 자,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맞고 이거 바뀌었네. 제가 바뀌었어요. 이거 바뀌었네. 제가 정신 나갔네. 부동산 매매업이 팔아버리면 끝이잖아요. 그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끝이니까 업무총괄 장소 본사고 임대업은 그 부동산은 그 소재지에 박혀 있고 거기서 임대 수익만 빨아먹는 거지. 이거는 등기부상 소재지 맞아요. 맞고 제가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었어요. 못 본 걸로 하세요. 못 본 걸로 하세요. 어쨌든 다시 부동산 매매업은 업무총괄 장소고 부동산 임대업 맞고요. 직매장은 사업장 맞죠. 근데 하치장이 글자를 직매장만 봤어요. 하치장은 물건을 쌓아두는 거죠. 하치장은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 또는 포장만 하는 장소 이런 경우 또는 용기를 충전하는 장소 이런 것들은 사업장이 아니죠. 사업장이 아닙니다. 죄송해요. 잘못 봤어요. 그래서 직매장과 하치장인데 직매장만 생각하고 본다. 맞는 걸로 했어요.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매매업 중요하다고 말은 했는데 거꾸로 해버렸네. 그죠? 부동산 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 매매업은 그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고 업무총괄 장소. 근데 임대업은 부동산은 회사 따로 있고 부동산 따로 있죠. 근데 부동산도 계속 가지고 있고 임대를 하는 거니까 부동산의 소재지입니다. 임대업이 부동산 소재지예요. 임대업 부동산 소재지.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사업자가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 계산서, 전자든 종이든, 전자 종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법인일 때는 전자로 해야 되죠. 어쨌든 발급해야 되고 해당 세액을 징수해야 됩니다. 그죠? 이걸 뭐라고 한다? 이런 것도 예전에 시험에 나온 적인데 그거를 거래징수죠. 거래징수라고 하더라. 그 다음 영세율 적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가 아니죠. 영세율도 발급해야 돼요. 0%로 발급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틀렸고 답이고,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관계없이 부가세를 거래징수해야 된다.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면 자기만 손해야. 가산세 물고. 어쨌든 과세 대상이면 당연히 부가세를 징수해야 됩니다. 거래징수 징수해서 국가에 내야 됩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필요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이 000작이 있죠. 공급자의 사업자 번호, 성명,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번호, 그 다음 공급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세, 그 다음 작성연월일이죠. 000작입니다. 이것도 꼭 알아야 되죠. 000작. 자, 마지막 문제. 다음 조례 토대로 과세사업자인 항공의 24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거. 아니 과세표준을 다른 말로 하면 매출액이죠. 매출액. 제가 지금 말이 새고 있어요. 지금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외상매출 당연히 들어가죠. 그런데 매출 할인 차감하기 전이네. 매출 할인 빼야 되겠죠. 그럼 1,400만 원. 그 다음에 거래처의 증정을 했대. 이거는 거래처에 선물한 거나 마찬가지. 이거는 간주 공급이죠. 그리고 간주 공급은 원가는 100이지만 시가가 200이면 200으로 그 매입세 공제 받았대. 공제 받았으면 나중에 매출을 해서 매출세 걷어서 세무서에 내라 이렇게 된 건데, 공제 받을 거 받아놓고 거래처에 선물 줘버렸어. 그러면 안 되죠. 간주 공급이에요. 만약에 광고 선전용으로 또는 진열, 전시용으로 제공한 견본품 이런 거는 간주 공급이 아니죠. 그럼 과세표준은 요거 1600이니까 2번 끝났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 3점씩이죠. 10문제, 15문제에서 10문제로 줄었죠. 왜? 실기하고 나서 입력할 거 입력하고 뒤에서 장부를 조회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문항수를 줄이고, 실무도 옛날보다 줄어들었어요. 줄이고 나서 비대면 시험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시간상 부족할 일은 없다. 제가 하는 대로 자주 쓰는 계정 과목 코드 10개 외우고, 그리고 문제 읽으면서 바로바로 입력할 수 있는 평상시 연습을 조금만 해두면 시간이 부족할 일은 1도 없는데, 코드 안 외우고 계정 과목 코드 안 외우고 이러면 시간이 부족하죠. 어쨌거나 핑계대는 사람이 아니라 한 방에 확실하게 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어디선가 또 뵙겠습니다. 다른 기출문제도 같은 저랑 같이 한 3회분 정도 풀어보시고 나머지는 혼자 5회분 정도 풀어보셔서 합격을 꼭 하시고, 그리고 요즘에 고맙게도 유튜브인데도 무료 강의인데도 또 강의 끝나고 나면 그 합격하는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다음에 그런 사람이 여러분도 소식 좀 전해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봬요.